상위 1%를 향한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유현입니다. 오늘도 투자병법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투자병법 온라인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실시간 소통도 가능하시니까요. 오늘도 저와 함께 대화하시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장 먼저 짚어볼까요?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엇갈린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간밤 미국 시장은 주요 3대 지수 일제히 폭락을 하면서 장중에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이 되기도 했는데요. 연준의 파격적인 통화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업 부채를 해결할 질적 완화 정책이 부족하다라는 제기가 또 나왔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가 7, 8월까지 장기화될 수 있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파락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특히 오늘도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위주로 매도하는 가운데 코스피는 2.4%가량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2%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종목들 외에도 특징적인 종목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먼저 중국 소비주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또 중국이 5G 투자에 박차를 가한다라는 소식에 5G 관련주도 강했습니다. 한편 어제 상승했었던 교육주들 오늘 교육부의 개학 연기 발표 직전에 하락 전환하는 모습 특징적이었고요. 또 어제 금통위가 금리 인하를 발표하면서 금리 인하의 피해주라고 불리는 보험주와 은행주 부진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오늘 또 17원이나 급등을 하면서 1243원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요즘 우리 시장 불안한 장세 이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 상위 1%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는지 궁금하시죠? 이에 대한 나침반이 되어주실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자리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코로나19 관련 종목들 외에도 특징적인 종목들이 몇 가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자, 일단은 종목들이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반등이 좀 나오는 듯 싶다가 빠졌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남은 종목들은 재료가 있는 종목들, 좀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지수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위아래로 흔들리게 되면서 굉장히 불안한 투자 심리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들 중에서도 저는 가장 집중할 만한 시장의 특징은 바로 코스닥에서 나왔던 개인들의 투매라고 현재 평가가 됩니다. 슬슬 개인 투자자들이 불안해할 시기가 왔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코스닥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이 투매가요,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되냐면 이 코스피 시장, 우량주 시장까지 이어져야지만이 비로소 제대로 된 시장 저점을 잡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요, 아직도 개인들의 적극적인 매수세에 의해서 시장이 저점이 잡히지 않고 계속해서 밀려내려가는 특성을 현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외국인이 매수하는 이 투매의 시장까지 아직 하락 추세가 좀 더 남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나스닥 차트입니다. 즉 미국 증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증시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쳐주다가 최근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와 함께 고가를 형성하더니 급락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여러 유동성 자금에 대한 정책들, 금리나 그 이후에도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정책들이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계속해서 빠져버리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특히나 중간에 뭐 지금 현재 G7 회의가 거쳐갔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반등을 이어가지 못하고 하방세로 계속해서 빠지는 부분을 지켜봤을 때 아직까지는 하방 추세를 깨지 않고 계속해서 눌림목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높은 증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확인할 시점은 뭐냐면요, 마냥 빠지지는 않을 거라는 부분이에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소용이 없다라고 나오긴 했지만 아예 소용이 없지는 않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좀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꾸준하게 공급해 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제부터 금리가 내려간 시점부터 새로운 대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시장은 좀 완만한, 그전과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크게 급락하기보다는 좀 완만한 반등세, 좀 완만한 하락세.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좀 더 가파르게 떨어지지 않고 천천히 떨어지는 증시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여태까지 나왔던 급락세에 조금 겁먹으셨던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하락 장세에서 여러분들께서 멘탈 단단히 잡아갈 수 있는 단기적인 좀 횡보 장세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아직은 저점이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잠시 좀 쉬어가는 구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마음 다잡으시는 시간으로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코스닥은 선방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코로나19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 완만하게라도 추가적인 하락세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당분간은 보수적인 대응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전문가님, 오늘의 주식 명언은 또 어떤 내용일까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드릴 명언은요. 공포에 매수해라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공포감이 있는 시장 속에서 오히려 시장의 저점 자리를 파악해 볼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 공포의 좀 이 정도를 여러분께서 구분하시기가 힘드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객관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몇 개의 지표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신용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신용 물량입니다. 신용 물량이 얼마나 매도됐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얼마나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있는지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데 보겠습니다. 신용잔고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이런 추세이죠. 이제 막 꺾이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시면 이 신용 물량이 항상 급락을 맞이했을 때가 있어요. 시장과 함께 신용 물량도 하락, 시장과 함께 신용 물량도 급하게 떨어졌던 시기가 존재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러한 포인트들에서 하락세가 좀 나왔었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 시장이 하락한 거에 비해서 신용 물량이 많이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많이 안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에 완벽한 위기감이 조성되진 않았다. 떨어질 가능성이 좀 더 남은 증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유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가 되는 게 부동산 자금이 최근에 개인 수급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대한민국 국내 지수에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단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이 개인들의 매수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개인들이 비이상적으로 계속해서 시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매수하는 흐름들이죠. 보이실 거예요. 과거에는 이렇게 강한 개인 매수세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근에 떨어지는 시장 속에서도 계속해서 개인 매수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우량주 종목들 위주로 개인들이 빠르게 강하게 매수하는 모습들이 현재 보여졌죠. 이 개인 매수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면서 신용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하면서 지지부진하게 떨어지는 증시가 현재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장의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아직 많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완벽한 공포의 시기가 오지 않았으니 이 신용 물량이 더 많이 떨어졌을 때, 더욱더 많이 하락했을 때를 여러분들께서 노려보시면서 타이밍을 기다려보신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 언제 해소될지 모르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에 완벽한 대응에 대한 좀 가능성을 높여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신용잔고와 개인 매수가 언제 끝나는지 여부를 지켜보시면서 시장의 저점 타이밍을 잡으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계적인 투자 규제들도 이 역발상 전략을 이용한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요. 공포를 이용해서 그때를 매수 시점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용 물량이 떨어질 때 그때가 언제인지, 언제가 매수 타이밍인지 저희 투자 병법이 또 짚어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는 이제 편입주 AS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SR 종목은 어제 관심 편입주였던 코덱스 인버스 상품입니다. 이 종목 오늘 8,000원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매수 기회 놓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내일의 매수 타점으로 잡아야 하는 것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오늘 8,000원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매수 기회 놓치신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이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 간단하게 말해서 시장과 반대로 간 상품입니다. 시장이 떨어지면 오히려 올라가면서 수익을 줄 수 있는, 시장이 떨어질 때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어마무시한 수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산다고 해서 우리의 계좌가 바뀌진 않을 거예요. 다만 하락장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금 현재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따라잡으시라는 말보다는 눌림목에서 공략하시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시장은 단기 반등 이후에 추가 하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상품을 들어가신다라고 한다면 강하게 좀 빠르게 따라잡으시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눌림목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트 보시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요. 시장이 항상 그냥 막바로 하락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지수가 급락 뒤에는 반등을 꼭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 하락 같은 경우에도 항상 반등 자리가 나왔었죠. 이번 하락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급락하다가 잠시 단기 반등세는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지수가 아무리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도 막바로 인버스라는 상품을 따라잡기보다는 어떻게 하자? 이 지수랑 정반대로 가는 상품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 상품이 잠시 눌림목이 나올 때 요 타점에서 우리가 인버스를 매수하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상품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시장 하락에 대응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코덱스 인버스라는 상품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하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코덱스 인버스 상품 강조하셨는데요.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보다는 좀 더 눌렸을 때 그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또 다음 종목 살펴볼까요? 다음으로 ASR 종목은 자연과 환경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쩐 일인지 장 마감 직전에 매수세가 쏠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수익 실현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매도하지 못하신 분들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종목 오늘 매도하지 못하신 분들 내일이라도 할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데요. 다만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면 개별적인 종목은 사실 적극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냐? 시장이 이렇게 투매성으로 신용 물량이 반대 매매가 나갈 정도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시장은요. 뭐 개별적인 종목이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장의 특성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그냥 마구잡이로 시장 하락과 함께 같이 하락할 가능성도 높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해도 큰 비중을 담지 않아야 되는 종목이에요. 차트 한번 바라보면서 자세히 설명 드릴게요. 자, 자연과 환경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자연과 환경. 과거에 뭐 여러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정치 테마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그 이외에는 지금 현재 도시재생이라든가 그 이외에 뭐 정책 관련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종목은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던 세력주의 특성을 가져가는 파동이죠. 1차 급등 이후에 주가가 눌림목, 그리고 61일 평선, 장기 평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횡보 자리가 나와주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뭐냐면요. 시장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차트를 유지해줬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시장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번 주, 저번 주 연속해서 급락을 이어가는 시장이었습니다. 실제 이 종목이 속해 있는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수 자체가 지금 현재 저번 주 대비해서 봤을 때 20%나 급락을 때렸습니다. 자, 그런데 20%가 급락하는 와중에서도 차트를 무너뜨리지 않고 저가에서부터 계속해서 수급을 넣어줬다는 거겠죠. 즉 심상치 않은 흐름이 현재 나와주고 있다. 지금 누군가 대놓고 지켜주는 흐름들, 누군가 아래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 즉 세력들의 주가 관리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이라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급등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다른 종목보다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뭐 이 코로나 관련 수혜주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차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들 관심 더 두시면서 만약에 시장이 저점이 좀 확실한 시기가 오게 된다고 한다면 적극적인 베팅을 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앞서 말씀해드렸듯이 저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개별 종목들을 강하게 추천드리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한두 주 정도 매매하시면서 좀 공부에 대한 공부한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종목들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면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시장이 반등을 시작했을 때 더욱더
적극적으로 강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을 포착할 수 있는 지금 이제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종목 계속해서 넣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하락장 속에서도 강했었던 자연과 환경이었습니다. 세력주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비중을 담으시더라도 너무 많은 비중을 담으시는 거는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편입주 AS 시간이었고요. 오늘 방송이 끝나면 오후 9시 30분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이 이어지는데요. 전문가님, 이제까지는 하락장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은 상승장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어떤 내용일까요? 이제 슬슬 지금부터 저는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시장에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어제 뭐라고 했죠?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현금화를 좀 해두셔라. 그러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피하면서 어떻게 하자? 본격적으로 하방 뒤 상승하는 장세에 본격 강하게 찍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준비해 두시는 게 좋다라는 설명이에요. 그때 당시에 닥쳐서 우리가 무언가 매수하려고 하면요. 잘 진행되기 힘드실 거예요. 미리 자금을 준비하고 우리가 종목과 섹터, 업종들을 골라야지만이 제대로 된 기회가 왔을 때 바로 포착해서 강하게 매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에 따른 종목들과 업종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동그랗게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오늘 강의 들어봐야겠죠. 네. 전문가님, 오늘은 시장 상승장에서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 알려주신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이죠? 일단은 강의에서 여러분들께 말씀해드릴 내용은요.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부터 차근차근히 여러분께 말씀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시장 상승 때 우리가 어떤 종목들에 집중해야 되는지까지 간단하게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오늘 강의 시청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저점에서 찍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골라가는 방법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이 하락한다고 우울해하시기보다는 향후에 올 수 있는 상승장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바로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나와라 뚝딱!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항상 우리 여러분들께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시장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더 실질적인 대응들을 현실적으로 좀 전달해드리고 있는 전문가, 파라오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시장 굉장히 이제 지겨우실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락이 떨어지는 이유, 왜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계속해서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저도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릴 내용들 웬만한 거 다 전달해드렸고요. 이제 우리는 하락이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저점을 기다릴 시점입니다. 정말 할 얘기가 거의 없을 만큼 지겨운 얘기지만 시장에서 지금 현재 시장에선 가장 중요한 얘기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조금 반복되는 내용 혹은 좀 지겨운 내용이더라도 끝까지 방송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흐름들, 상세한 흐름들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자, 코로나 바이러스 얼마나 갈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단 한 명도 없을 거라 봅니다. 장담컨대 지금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7월 달, 8월 달쯤이면 마감될 가능성이 좀 높지만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는 현재 모습이죠. 즉 아무도 코로나 관련 이슈가 언제까지 더욱더 악재가 얼마나 더 이 스노우볼이 굴러가면서 커질지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는 벌벌 떨고 있죠. 무엇까지? 금융위기까지 벌벌 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막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많은 확산이 진행되는 시기가 바로 언제냐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입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에도요. 본격적으로 이 확진자 숫자가 강하게 증가하는 시기가 언제부터였냐면 1월 달부터였어요. 1월 달에서부터 2월 달까지 이 중국이라는 나라도 가장 많은 확진자 숫자가 증가했고요. 현재는 8만 명이 넘는 확진자 숫자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어떻죠?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월 달부터 시작이었죠. 2월 달부터 시작해서 현재 3월까지 해서 잘못하게 되면 이번 달 안쪽으로도 1만 명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측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 다양한 국가들의 물론 대응에 따라 좀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견되는 시기가 바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3월 달부터 시작했어요. 잘못하면 이 확진자 숫자가 언제까지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4월 달까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물론 이 기후의 변화라든가 다양한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원인에 따라서 요인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런 특징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제에 주는 타격에 대해서도 굉장히 언급이 많습니다. 제가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면은 이 독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이 바이러스성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과거에 신종플루 아니면은 지금 현재 그 전에 나왔었던 사스라든가 이런 이 바이러스성 지금은 전염의 바이러스성 이 질병들의 특징들이 바로 치료제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발견되기 힘들다. 완벽한 치료제가 거의 없다라고 현재 보고 있기 때문에요. 백신이 나오기 힘들어서 이에 따른 확산 속도가 계속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경제에 굉장히 많은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중국의 1, 2월 지금 현재 경제 타격이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보고 있냐면 생산 소비가 많게는 24%에서 적게는 13%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급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경제적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경제 중국에서도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10%에서 20%, 많게는 30%까지의 소비 위축과 생산 위축은 더욱더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이번 연도 2020년도의 GDP 성장률 자체에 큰 타격을 줄 만큼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이 벌써 13에서 24%까지 경제 타격을 입고 있는데 미국까지 입기 시작하면 더욱더 크게 문제가 된다는 거겠죠. 왜? 지금 현재 전 세계는요. 이어져 있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대륙은 떨어져 있지만 사실상 굉장히 많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선박, 비행기 등 굉장히 많은 지금 현재 부분을 통해서 이어져 있습니다. 많은 물품도 주고받기도 하고요. 많은 재료들, 많은 기술들도 왔다 갔다 하겠죠.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할 것이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의 국가가 무너지는 것과 A라는 국가가 무너지는 것과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가 무너지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두 국가가 더 시너지를 내면서 안 좋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미국과 중국 이 두 나라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쌓여 있었던 부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께서 본격적으로 현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 영향은 대한민국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에 현재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분들은 먼저 어떤 분들이 타격이 가장 크냐면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타격이 크실 거예요. 당장의 매출이 적자가 나는 곳, 당장의 매출이 반토막, 3분의 1 토막 나는 곳 수익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 현재 상황도 중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전 세계에서 벌어질 만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께서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는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 시장 경제 부양책을 펼쳤습니다. 이 경제 부양책을 펼쳐내게 됐는데요. 이 코로나19와 현재 싸우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장 경제에 살리는 힘이 더 강할지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하방이 더 강할지 현재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누가 이기고 있죠?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있고 경제 성장이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더 영향력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게다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코로나 치료제 나올 수 있다 없다 단기간에 우리가 그것만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다는 거겠죠. 최소 못해도 미국에서 이번에 임상 실험에 현재 들어가게 되는데 임상 실험 같은 경우는 최소 1년 정도가 걸린다. 엄청나게 빨라도 6개월이 걸린다고 하니까 2020년도 경제는 좀 힘들다라고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조금 더 현명한 전망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와중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조금씩 나옵니다. 왜? 그냥 보시면 안 좋긴 하지만요. 경기 부양책을 안 한 건 아니에요. 하려고는 하고 있어요. 이 경기 부양책이 금리나 그 이후에 유동성 자금 공급, 정부의 지금 현재 계속해서 가져두고 있었던 비상 자금들을 꺼내놓는 등 시장 부양책이 진행되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급락하고 있었던 시장이 조금 멈췄습니다. 실제 그것이 수급으로도 티가 나게 됩니다. 자, 화면 보이시면 기관계는 오늘도 계속해서 매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특징이 뭐냐? 이 외국인들이 중요하죠. 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들어오는 수급이 개인, 그리고 기관, 그리고 이 외인이 있는데 이 우리나라 지수를 움직이는 수급은 누구라고 했어요? 개인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 외인이라는 설명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왜? 이 자금이 가장 크기도 하고요. 단순하게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것이 아닌 이 외국계 펀드 자금들이 들어온 겁니다. 이 해칭 펀드 자금이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외인 수급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주식의 상승과 하락이 결정되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외국인들이 지수를 상승으로 봐야지만이 대한민국 지수도 슬슬 저점을 잡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 그럼 외국인들이 매수를 상승한다라는 포지션을 잡는 게 좋겠죠. 매수한다는 포지션은 여러 가지로 잡을 수 있습니다. 선물을 매수한다든가 혹은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라든가 대한민국 대표 우량주 종목들을 매수한다든가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 ETF 상품을 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이 ETF 상품 코덱스라든가 이제 앞에 붙어 있는 ETF 상품들이 존재해요. ETF 상품들을 매수하게 되면서 지수의 상방을 바라보게 되는 건데요. 특히나 이 과거 저번 주까지 당장의 저번 주까지는요. 이 주식 시장의 수급이요. 이 매수 그러니까 매수하는 올라간다에 베팅하는 수급보다요. 떨어진다에 베팅하는 수급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만 봐드릴게요. 이 상품들이요. 이 선물 상품들의 특징이 뭐냐면 레버리지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인버스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상승과 하락 둘 중에 하나에 베팅한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저번 주까지는 인버스 하락에 베팅한 겁니다. 이 외국인들도 계속 하락한다라고 현재 계속해서 표를 내고 매수 수급과 매도 수급을 조절한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던 매수, 이 인버스만을 구매했던 이 외국인들도 이번 주 인버스를 슬슬 팔기 시작하더니 무엇을 사기 시작했다? 레버리지를 사기 시작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완벽하게 시장에서 이 금리나라는 이 카드가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 드릴까를 좀 고민을 좀 많이 되는데 이 금리 인하 카드가 안 먹혔다라기보다는 먹히긴 먹혔는데 시장을 하방으로 떨어진 시장을 올리지는 못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과거에는 금리 인하만 하면 떨어지는 증시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게 진행되지 않았고 금리 인하 카드가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떨어지는 증시에 조금 제동을 건 정도. 급락하는 지금 현재 지금의 차트에서 조금 횡보하면서 떨어지는 차트로 바뀌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아마 여기에서 추가적인 미국의 확진자 숫자에 따른 미국 공장이 멈춘다든가 이런 추가적인 악재가 뜨면 추가적인 하락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에는 아직까지는 좀 완만하게 만들어줬다. 이제 표현에 대해서 고민 좀 해봤는데 우리가 200km로 시속 200km로 달리는 자동차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운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가 멈추진 않아요. 그럼 사이드 브레이크만으로 멈추진 않거든요. 하지만 속도는 좀 줄게 되겠죠. 지금 현재 지수는 이런 현재 시점이라고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쉽게 설명하기 어렵네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단기적인 시장의 변화는 왔습니다. 다만 속도가 완벽하게 죽진 않았고요. 관건은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는지 여부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점, 우리가 악재가 더 나올지 안 나올지, 확진자 숫자가 계속 증가할지 안 나올지 알 수 있습니까? 중요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시장이 얼추 금리 인하 사이클 왔고 지금 이런저런 전 세계 국가들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쳐내서 지수가 반등할 거라는 기대를 가져야겠어요? 갖지 말아야겠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섣부르게 지수가 반등한다는 생각은 여러분들께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시죠? 계속해서 악재가 뜨면 더 하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수를 보시면요. 코스피 지수는 최근 제가 고점이다. 현금화해라. 여러분들 지금부터 현금 들고 대기할 시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부터 28%가 급락했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악재가 시작된 다음부터 30%가량이 하락했습니다. 자, 지금 이 퍼센트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 코스피 지수는 한 20에서 30%만 더 떨어지면요. 거의 무슨 위기급이냐면 금융위기급입니다. 과거 2008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이때 당시 금융위기가 대한민국에 찾아왔을 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통해서 금융위기가 찾아왔을 때 대한민국의 하락폭, 코스피 지수의 하락폭이 대략 50%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미 28%가 추세상 떨어졌고 20%에서 30%만 더 떨어지면 금융위기급이 올 수 있겠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하락한 만큼만 더 하락하면 우리 여러분들께서 거의 바닥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거의 최하까지 볼 수 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지금 30%가량이 떨어졌는데 추가적인 급락이 나올 경우에는 한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한 40%까지 봅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 여러분들께서 아직까지는 최악의 상황까지 나아갈 거를 머릿속에 넣어두셔야지만이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 이 영상을, 이 내용을 보시고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겁먹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최악의 상황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베팅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사이드 브레이크는 채워져서 속도는 좀 느려졌어요. 하지만 시장의 하방이 완벽하게 멈춘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저점을 잡을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항상 강조해 드렸는데요. 요즘에 이런 거 있죠. 반대매매 금지했다. 정부에서 반대매매를 금지시켰고 이런저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실상 반대매매 금지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뉴스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반대매매는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올 거예요. 실제 보시면 이 화면에 보이시는 반대매매가 나가는 이 중요한 신용 물량입니다. 저는 이 신용 물량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신용 물량이 중요한 이유는 항상 신용 물량이 20% 이상, 고점 대비해서 지수가가 하락하면서 20% 이상 신용 반대 매매가 나갔을 경우, 신용 물량이 떨어졌을 경우 증시는 어떻게 되는 특징?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이시죠? 항상 이제 악재가 해소된 게 아니에요. 악재는 존재했어요. 악재는 계속해서 시장에 남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의 하락과 함께 신용 물량이 20% 이상 감소하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된다? 시장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상승 추세를 타주거나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뭔 소리인지 이해되셨죠? 근데 지금 현재 전문가님, 지금 지수 어마무시하게 떨어졌어요. 20% 이상 하락했는데 왜 시장이 저점을 잡지 않고 계속 떨어져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 떨어진 물량이요. 고작 마이너스 6%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몇 퍼센트 남았어요? 마이너스 14% 남았어요. 14%의 단기 물량이 빠지지 않았다고요. 아직까지 시장에 완벽한 공포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좌를 보시면 공포스러우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난 벌써 계좌가 이 정도인데 더 이상 어떻게 되려고 이럴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시장의 객관적인 지표를 봤을 때는 신용 물량이 아직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 완벽한 공포가 나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시장의 저점이 잡히지 않았을 만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저도 방송에서 시장의 하락 얘기를 하는 거 지겹습니다. 지겨워 죽겠어요. 방송에 나와서 하는 소리 맨날 이거예요. 이게 우리 여러분들 악재는 지속되고요. 계속 떨어질 거예요. 상황은 심각해지고 있고요. 문제가 커요. 근데 시장의 저점은 보이지 않아요. 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걸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머릿속에 인지해 두셔야지만이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해야지만이 무엇이 가능하다? 바로 시장의 저점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 시장 흐름을 매일매일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요즘 멘탈이 많이 나가 계실 거예요. 내가 매수만 하면 마이너스, 매수만 하면 마이너스, 들어간 종목은 싹 다 20%, 30% 적자예요. 그죠?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아마 계좌를 닫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계좌를 쳐다보도 안 보시고 난 한동안 주식을 잊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만약에 계좌를 닫으시더라도 이 방송은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보셔야 돼요. 왜? 시장의 저점을 알아야 저와 함께 베팅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전문가님이 저 고점에서 현금화라고 했는데 이 방송을 보면서도 못 하셨거나 혹은 이 방송을 먼저 못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여기 자리부터 현금 무조건 들고 기다리라는 설명 드렸어요, 여러분들. 100% 현금 비중은 아니지만 현금 비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우리는 코로나 관련 악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설명을 못 들어서 저는 주식 비중 100%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안타깝죠. 여러분 투자병법 방송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투자병법 방송을 여러분 계속 요즘 주변에서 추천하고 여러분들 시청하라고 하겠어요. 이 시장의 이 고점에서 떨어진 걸 맞췄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100% 들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부분이 뭐냐면 100% 현금을 가지고 있어도요. 대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최악의 상황이 아니에요. 정말 최악의 상황, 정말 아무것도 못한 상황이 뭔지 아세요? 최근 신용 쓰면서 물 타신 분들입니다. 신용 쓰면서 계속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떨어질 때마다 좋은 기업이니까 계속 사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지 지금 현금 비중 100%를 들고 주식을 100% 들고 계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신용이라는 한 번 더 여러분들께서 저점에서 투자할 수 있는 현금 자리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희망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설명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그리고 이번 시장에선 중요한 건요. 좋은 기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요. 좋은 기업을 사는 게 아니에요. 가끔 착각하세요, 여러분들. 좋은 기업을 여러분들께서 사실 때는요. 어떨 때 여러분께 좋은 기업을 기준으로 사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대주주가 될 수 있거나 혹은 우리가 이 주식의 10%, 20% 많은 비중을 주식을 매수할 만큼은 수백억에서 수천억대 자금이 있으신 분들만 좋은 기업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 자금은 없죠. 대부분 투자자분들 2억대, 3억대 이하이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1억, 2억. 이 고작 많아봐야 5억 정도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투자자분들은요. 주식시장에서 좋은 기업을 고르시는 게 아닙니다. 타이밍을 사시는 겁니다. 기업을 사는 것이 아닌 타이밍을 사는 것이다. 물론 좋은 기업이면 더욱더 좋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아무리 좋은 기업들이라도 매수 타이밍이 안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조심하시면서 준비를 하실 단계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리하면 공포의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시장은 우리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직까지 신용 물량이 6%밖에 안 털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만한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래서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는 현재 시장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감당이 가능한 시는 하는 현금화를 일부 추천을 드리고요. 현금화를 추천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론 시장의 반등이 내일 당장부터도 좋은 이슈를 통해서 나올 수 있어요. 치료제가 나오면 지수는 반등이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들 말씀드리면요. 어차피 정리해야 됩니다. 왜? 지금 물려있는 종목을 그냥 가져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셨죠? 2008년도, 9년도, 10년도까지, 지금 20년도까지 지수가 급락했다가 반등했는데 내 종목만 안 올라온 적 있으세요? 지수가 급락했다가 반등은 나왔어. 지수가 반등은 나왔어요. 근데 내 종목이 안 올라온 적 있으세요? 있으실 거예요. 그죠? 똑같습니다. 이번 하락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하락했다가 반등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반등할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럼 오히려 시장에서 반대 매매가 나가면서 한 차례 급락이 나온 시장에서는요. 어떤 종목들의 수급이 쏠리기 시작하냐면 우량주들의 수급이 쏠리기 시작합니다. 재료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재료가 있고 우량주적인 종목들의 현금이 더욱 쏠려요. 그래서 기타 종목들, 지금 현재 뭐 시장에서는 시가총액이 낮거나 혹은 그냥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오히려 더 안 움직이고 어떤 종목들, 좀 더 우량주 쪽으로 수급이 몰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들고 계시는 종목들 중에서 우량주면 좋겠지만 우량주가 아니시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현금화해 두시고 다시 한번 저점에서 잡을 만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보시면 좋습니다. 시장의 하락, 신용 물량도 좋고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까딱 잘못하면 금융위기까지 올 만한 가능성이 있겠다. 경제위기가 아닙니다. 경제위기와 금융위기는 좀 달라요. 하지만 금융위기까지는 올 가능성이 좀 있겠다.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로 인해서 움직이는 게 지금 현재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엔 잘못되면 이렇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부동산 가격까지 함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지 지속되는지까지 지켜보시면서 이에 따른 타이밍들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매수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단기적으로는 전 인버스를 추천드립니다. 인버스에서 매매하세요. 코로나 관련 종목들도 괜찮습니다만은 코로나 관련 종목들은 고수들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할 수 있는 인버스 대응을 하시고요. 인버스는 시장이 떨어질 때 오히려 수익이 나는 상품이죠. 그리고 중장기적 대응에서는 시장의 저가, 현금화를 하면서 이게 바로 보시면은 모르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이게 바로 뭐냐? 저는 지금 현재 시장에 가장 좋은 것은 반도체라고 봅니다. 반도체 그 이외에 없습니다, 지금. 뭐 전기차, 지금 제약바이오, 그리고 지금 현재 반도체까지 있는데 현재 시장이 저점을 잡았을 때 가장 빠르고 강하게 급등이 나올 것은 반도체라고 봅니다. 왜? 그전에는 제약바이오까지 괜찮았는데 제약바이오 아맣게 미뤄졌죠. 그런 시점부터는 제약바이오는 제외시켜놓고 우리가 집중할 것은 반도체라고 보여지니까 여러분들께서 시장 저점 타이밍에 이 반도체 대장주격 종목 어떤 종목을 편입해야 되는지 알고자 하시는 분들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말씀해드릴 예정이고요. 시장의 단기적인 대응 흐름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인버스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 오늘 9시 30분 온라인 공개 방송 반드시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바로 이어서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강의 듣고 돌아오셨습니다. 열려있는 하방에 대비하기 위해서 반등할 때마다 현금 확보 강조하셨는데요. 이어서 관심 편입주 소개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관심 편입주 아까도 강조하신 상품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현재 시장에서 뭐 다른 기타 코로나 관련 종목들도 나쁘지 않겠지만 우리 초보자분들도 편입을 한 번쯤 꼭 해두시면 좋을 만한 상품입니다. 인버스 상품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차트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지수는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락이 나오는 와중에 정확히 이 지수 차트와 반대로 가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지금 현재 코덱스 인버스라는 상품입니다. 코덱스 인버스 상품은 여러 가지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방송 들어와서 몇몇 개 상품이 있는지 한 번 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이 인버스라는 상품 중에 코덱스 인버스고요. 등락폭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반대로 지수가 떨어질 때 오히려 수익권을 낼 수 있었던 지금의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눌림목이 나왔을 때 7,500원짜리가 저는 가장 중요한 저점이라고 봅니다. 이 괴리감이 좀 있어요. 요즘에 인버스 상품을 외국인하고 기관계가 강력 매수해서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따라잡으시기보다는 괴리감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더 눌림목이 나왔을 때 7,500원 부근에서 매수하시면 충분히 단기 반등세에 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여지니까 여러분들께서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7,250원 들고 가시면서 공략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덱스 인버스 상품 7,500원 이하선에서 매수해보면 8,000원까지 기대해볼 수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파라오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제가 오늘 온라인 고객 방송에서 말씀해 드릴 종목과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세력주의 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주로 다뤄지는 내용은요. 시장 하방이요. 추가적으로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께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최근 시장의 최고점에서 시장의 하락을 마친 전문가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된 대응할 수 있도록 오늘 온라인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오님의 책임감 넘치는 방송 만날 수 있는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접근이 필요하죠? 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 반등이 제대로 된 반등이 아니라는 점은 여러분께서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매일 하루하루 다르게 새로운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강합니다. 그만큼 하락을 더할 수도 있고 반등을 할 수도 있는 이유들 나올 수 있겠죠. 그만큼 매일매일 시장에 집중하시면서 뉴스 내용들을 체크하시는 게 시장에 가장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혼자 못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 투자병법 8시 방송에서 제가 월요일, 화요일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방송 꼭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단기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단순히 기뻐하시기보다 큰 그림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투자병법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몇몇 분들께서 너튜브에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 함께 했는데요. 내일도 소통하는 방송 만들어 나가요. 저희는 그럼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